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CPAP 치료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니타, 데이브 마이어스, 라울 고에바라, 매튜 에이브라함 박사님, 패기 제닝스, 티 스테니 씨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네요. 이 치료를 받기 전에 알았다면 적응을 좀 더 쉽게 도와줬을 만한 정보가 있나요? 처음에는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해 알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 알게 되자 큰 그림을 보게 됐죠. 치료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잠을 잘 자게 돼서 저에게 적응은 매우 쉬웠고 극복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치료를 받고 나아지자 이 효과가 제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죠. 바로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적응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일어나고 보니 마루에 기계가 있어서 마치 몸에 부착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맷은 우리가 이것을 항상 사용한다고 해서 적응이라는 말을 쓰더군요. 치료에 적응해야 하죠. 저는 기계가 집에 온다는 게 걱정이 됐어요. 기계가 무척 시끄러워 보였거든요. 잠기가 밝으신 편이라면서요? 네.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전혀 소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전 잠기가 밝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기가 쉬웠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처음에는 코가 막히는 문제가 생겨서 가습기를 달았어요. 제가 사는 동쪽 해안 지방에서는 여름에는 습도가 괜찮아서 가열기기나 가습기 없이도 괜찮지만 겨울에는 여름보다 아주 습도가 낮죠. 치료받고 나서 처음 몇 주 동안에 남편은 기기를 사용하다가 새벽 3, 4시쯤에 벗어버렸어요. 바닥에 기기가 놓인 지 1시간쯤 후면 다시 묻은 상황이 재현됐죠. 코골이가 다시 시작되자 저는 남편을 깨워서 다시 기기를 쓰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제가 남편 코골이 때문에 잠이 깼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잘 때 자꾸 몸을 움직이고 한 자세로 자지 않죠. 밤새도록 자세를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튜브와 호스가 달린 마스크를 쓸 수 있을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기를 사용하면 아마 이 기기는 침대 발 쪽에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저는 기기에 마스크를 끼고도 제가 원하는 대로 몸을 뒤집죠. 기기 말고 제 몸만요. 이 CPAP을 이용하고 2, 3주 있다가 저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레벨을 10까지 높였어요. 그런데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죠. 9부터 10까지 이용했는데 큰 차이를 보였죠. 이 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자 저는 훨씬 기분이 좋아졌고 10에 맞춰서 이용했어요. 코감염이 가장 흔히 일어나는 질병이고 우리가 치료를 받는 데에도 실제 영향을 주죠. 종종 이러한 감염을 치료하면 이 기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이 기기 사용 중에 신경을 써야 할 점이 있는데 매우 간단해요. CPAP에 있는 따뜻한 가습기를 이용하면 이러한 증상을 줄일 수 있어요. 습기가 치료 과정에서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사실 코감기나 코감기로 인한 두통을 언제 마지막으로 겪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통제된 환경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매우 만족스러워요. 이 기기를 쓰고 결과만 생각하세요. 약간의 불편함이나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걸릴 수도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잘 때 마스크만 쓰면 되고 굉장한 약을 먹는 것도 아니며 죽을 병도 아니에요. 바로 저도 이렇게 치료기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 삶을 되찾고 앞으로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죠. 결국 문제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마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코가 건조해서 사용하지 못하겠다거나 배우자 앞에서 쓰기가 민망하다는 등의 변명을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이 기기가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최근에 진료받으신 분들이 치료에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 인사이드 OSA를 마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기도 양압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든지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죠. 존, 다음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거죠? 네, 셰리. 저희는 치료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면 부작용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뇌졸중, 심혈관 질환, 차 사고 및 다른 사고와 비교했을 경우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죠. 다음 인사이드 OSA 편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